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이게 방학 중 공부법 해가지고 학생 이제 독서실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었던 방학 중 공부법인데 이 방학 중 공부법을 이제 학기 중 공부법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학기 중에서 쓸만한 것도 있지만 이거 방학 중에서 시켰던 것들이 학기 중에 했을 때는 한 단계 더 이제 진화해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학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저 뭘까요? 복습 복습 땡, 시험 공부 땡. 뭐 그것도 맞는데 학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스 땡. 이게 수업 듣는 법입니다. 뭐, 보세요.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죠? 예습 복습했고, 아까 너는 얘기 또 뭐 했지? 예습 누가 했지? 예습 복습은 너는 시험. 자, 예습 복습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수업인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예습 복습 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 수업. 그래서 동영상으로 동화샘 수업 듣는 법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수업 듣는 법 알아요? 어떻게 듣는지? 수업 듣는 방법 알아요? 필기하면서 듣는 건가? 그러니까 수업 듣는 법 해갖고 녹화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꼭 이거는 노트 필기 해오세요. 노트 정리해오든지 A4에다 정리해오세요. 그럼 추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수업 시간이 제일 많아요. 8시부터 2시까지니까.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예습 차원에서 방학 동안에 3회차 읽기 있어요. 3회독 읽기, 7회독 읽기, 10회독 읽기. 이 10회독 상세 해설이라고 유튜브에다 동화샘이 올렸는데 10회독, 동화샘 10회독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볼 때는 10가지 기준 점점점점점점 깊어져 가면서 점점점점 이게 보는 게 10번이 다 달라요. 방법이 똑같이 10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권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권하는 겁니다. 이게 10회독이 뭐냐? 책을 거의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이 책을 더 이상 안 봐도 될 만큼 보는 방법이에요. 차근차근. 자, 그런데 보통 이제 3회독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연필로 긋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볼펜으로 모르는 거 네모칸 치고 세 번째는 형광펜을 치면서 수업 받고 싶은 거, 모르는 거, 애매한 거, 질문할 거를 체크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업을 받겠죠.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 내용을 이렇게 다 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아니면 질문할 거 아니면 더 공부할 거 이런 걸 체크를 해놓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요점 정리를 다 해버리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뭐부터 할 수 있어요? 끝나자마자 문제 풀면서 1차로 문제 풀 때는 문제를 1차로 풀 때는 풀고 이 틀린 거를 요렇게 시험에 나올 거 질문할 거 더 할 거에 요점 정리에다가 추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풀 때 이게 자습서예요. 평가 문제집 문제 풀 때 이게 두 번째 문제 풀 때 이때까지는 공부 준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틀린 것까지 전부 다 요점 정리를 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험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때 실력만 늘리는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고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를 보면. 실제로 시험 점수는 이 과정이 다 끝나서 이게 기본 단계가 끝나서 시험 점수를 하면 대량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세세하게 심화를 해야 돼요. 아, 이 공식을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대량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혀서 이만큼 내 영역을 확장시켜야 시험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나와요. 이런 데서 이렇게 꺼서 이게 다 정리돼가지고 이 대승에서 마지막 남은 요런 하나 이런 거를 푸는 게 이게 고난에서 최상위권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 범위가 4주, 2주나 4주 남기기 전에 요걸 다 끝내야 돼. 평가 문제집, 자습서, 수업되는 거, 요점 정리까지. 이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수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요거를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땡겨서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시험 점수를 잘 맞고 싶거들랑 이렇게 2달을 공부를 해야 돼요. 2달. 4주가 아니라 8주를.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요?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항상 시험 공부 끝날 때쯤 되면 아깝다. 조금만 2주만 더 있어서 이거 한 주만 더 있어서 이거 다 외우면 나 80점이 아니라 95점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끝내서 일찍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계획 짜는 법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반복을 10번 이상 하게 하지만 이 시험 계획 짜는 법을 요 첫 주에 안 배웠어도 미리 당기고 예습해서 공부를 한 이후에 이 뒤에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야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수업 중에 이렇게 막 제가 부르는 거로 핵심 정리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핵심을 빨리빨리 못 뽑으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혼자 공부를 할 때 자습서에 있는 핵심을 먼저 명확하게 기억한 다음에 그 흐름을 가지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공부를 한 다음에 최종 정리로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는데 자습서 평가 문제지 요점 정리가 다 있다는 거지. 이거를 미리 다 공부하고 여기 단어 모르는 거 하고 이걸 외운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문제 풀면서 틀린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모았을 때 이게 점수를 올려주지 이거는 실력을 늘리는 것 뿐이죠. 자, 수업 후든 아니면 연습장을 썼든 아니면 공부 후든 연습장을 쓴 공부를 후든 이 공부한 수업한 흔적을 추가 정리를 하면 공부를 1시간 한 다음에 이거를 5분 동안 10분 동안 정리하면 이거를 만약에 정리를 안 하면 이걸 다시 하는데 60분이 아니라 30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를 한 거를 5분 정도 정리하면 이 30분 효과가 있어서 공부 이 5분짜리 하나 할 때마다 2번만 하면 하루에 그거를 2번만 해서 공부한 후에 5분을 정리를 하면 1시간씩 벌어요. 그러니까 그걸 4번만 하면 2시간을 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도 이렇게 추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 정리하는 걸 모아갖고 문제를 풀면 틀리면 틀린 걸 요 추가 정리하는 거에다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이게 요점 정리 엑기스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해설을 정독해야 돼요. 해설을 보면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이 문제 출제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써 있고 고등학교 거 보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 설명이나 요거랑 관련된 줄거리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틀린 것만 딱 본다고 이 해설 전체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걸 다음번에 어떻게 공부해야 이런 거를 틀리지 않을까. 이걸 풀 때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배경 지식으로 야매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풀이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해설을 보고 내가 봤더니 이걸 문제하는 접근 방법은 달라.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틀린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풀지를 중심으로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다른 풀이를 중심으로 이거를 추가 정리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설도. 근데 아이들이 그냥 틀린 것만 답이 이게 문제고 이게 틀렸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틀린 문제는 자기가 틀린 걸 고르던 거를 왜 골랐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서 이거는 금방 알아져요. 쉽게. 근데 나중에 다시 본인이 본능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요. 이거를 완전히 고치기 전에는 본인이 오답 문제를 했다 할 수 없어요. 자, 다음이 회전공부법이에요. 아이들의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하루 종일 6시간이나 10시간 동안 혼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어요. 국어, 수학은 중1 수학, 교과서. 예를 들어서 천일문, 영어, 천일문 해석하고 수학
이거는 자습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문제집. 사회 경산식 영단어. 영어도 천일문, 경산식 영단어 이렇게 있고. 수학도 교과서, 자습서. 이건 중1 수학이면 이건 중2 수학 이렇게.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이렇게. 그다음에 영어 자습서. 그러면 영어도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수학도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이렇게 교재로 둔 다음에 뺑뺑 돌았어요. 이거를 40분씩 봐도 되고 20분씩 줘도 되고 보기 싫으면 20분, 30분, 20분, 10분 보고 돌아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이걸 세 바퀴를 돌려도 되고 그래서 이게 회전 공부법이에요. 그 장점은 뭐냐면 이 책자를 여러 번 딱 정해두면 이 책자에 따라서 그 과목을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 계획을 특별히 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돌아가요.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내가 어떤 책을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숙제를 먼저 해요. 학교 숙제를 먼저 하고 학원 숙제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3시간이 비었어요. 그럼 이걸 돌려요. 어디까지? 1, 2, 3, 4까지 돌았어 오늘은. 그럼 다음날은 여기부터 돌리면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회전을 시켜서 회전을 여러 번 시킬수록 이게 뭐라고요? 빠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산식 영단어에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독해하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쭈루룩 했더니 방학 동안에 200페이지 중에 150페이지를 봤어요. 그러면 또 이걸 한번 다 보고 여기까지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3바퀴 정도 돌리고 5바퀴 돌아가면 이게 빨라져서 나중에는 이거를 1시간에 100페이지씩 볼 수 있고 나중에는 1시간에 이거를 200페이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쉬운 건 지워나가고 점점 지워나가기도 하고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영어 단어를 외우면 엄청 빨리 이거를 암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 숙제하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중에 혼나잖아. 그다음 학원 숙제하고 왜? 돈 내고 가는데 부모님 뭐라 하잖아. 숙제 안 하면 학원 선생님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돌아가야 된다고. 이걸 10분이라도 돌리라는 거지. 10분이라도. 그럼 60분, 2시간이면 한 바퀴 다 돌리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부담도 없잖아. 10바퀴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자 7번 돌릴 때까지는 이 책의 공부 준비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려봐. 그럼 굉장히 부담 없이 팍팍팍 돌을 수 있잖아. 근데 7번 읽은 다음에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해봐. 그럼 네가 천천히 보려고 해도 천천히 볼 수가 없어. 아는 거라. 팍팍팍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손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엉덩이로 공부하지만 엉덩이로 앉아서 공부를 해서 이거는 이제 기초고 중급이면 손으로 공부한다고. 근데 고급은 이 손이 의지를 가지고 손을 움직여. 근데 손이 빠르냐 의지가 빠르냐? 손이 빨라. 처음에는 다 손이 빨라. 손 못 쫓아가. 손을 빨리 치면서 글을 읽으면 네 뇌가 그 글자를 다 수용을 못해. 그만큼 손이 빨라. 왜? 봐봐. 보여?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이렇게 치면 안 보이잖아. 책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억지로. 그럼 안 보여. 봐봐. 여기하고 여기 2개가 딱 나오잖아. 아니야? 저 여기하고 이거 하면 안 보이잖아. 손이 빨라.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빨리.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냐고. 네가 이걸 계속 한 개를 시험하잖아.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 얼마나 느냐면 진짜 하루에 5만 페이지 읽을 만큼 늘어. 빨라져. 자, 그러니까 나의 극한의 속도를 확인해야 돼. 왜? 학습 수준은 속도 차이야. 속도 차이. 왜? 이해했으니까 속도가 나는 거니까. 속도 차이야. 속도. 근데 되게 신기해. 천천히 공부하나 빨리 공부하나 점수가 똑같아. 진짜 똑같아.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내가 시켜봤어 20년 동안. 그런데 빨리 하면 이 천천히 한 시간에 5번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반복하면 점수가 돼. 자, 공부는 뭐라고? 반복하면 점수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지만 암기가 점수를 좌우해. 어디까지? 95점까지. 95부터 100이 이해야. 아무 이해 못했어도 수학 다 외우면 다 풀더라고. 아들.
그리고 솔직히 니네 이해했다고 치는데 수학 이거 왜 그래? 그럼 몰라요. 하나가 천지여. 내가 해봤잖아 너한테. 아니야? 맞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이해한 줄 알고 착각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빠르게 뭐를 해야 된다고? 빠르게? 한계 돌파를 해야 된다. 한계 돌파 연습. 그래서 뭐라고? 정리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빠르게 열심히 읽어서 한계 돌파하고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반복을 하니까 빨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빨라도 반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반복을 하다 보면 자꾸 찾아져. 이렇게도. 근데 반복을 그냥 반복 똑같은 반복은 안 된다고. 뭐라고?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국사책이면 누가를 중심으로 보고 언제를 중심으로 보고 어디서를 중심으로 보고 어떻게 중심으로 두고 왜를 중심으로 두고 표를 중심으로 보고 지도를 중심으로 보고 사건 사건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고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다르잖아. 이해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확장 지면 진짜 내가 알고 싶은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해서 호기심을 다 해결한다고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걸 암기해야 점수가 나온다니까. 점수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라? 아이 이해시켜주고 애 창의력 만들어주고 애 똑똑하게 만들어줘도 점수 안 나오면 나 다 잘렸는데 20년 동안. 그리고 애가 점수가 올라가면 자신감이 높아지던데. 그리고 봐. 애가 멍청해도 점수가 높으면 행복해하던데. 애가 똑똑해도 점수 낮으면 불안해하던데. 학창 시절에는 행복순이야 성적이. 내가 아니야 애들이. 자 공부는 다 한 후에 뭐 하라고? 추가 체크하고 추가 정리하는 거. 그치? 여기 책 있고 그리고 너한테도 엊그저께도 얘기했지. 포스트잇 공부법. 여기 글이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삼각형 해가지고 막 사각형 해가서 뭐 그림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요걸 보고 그림 그려보고 요거를 포스트잇을 여기다 놓은 다음에 글자를 가리고 여기는 그림만 보고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추지. 그럼 완전히 통달한 거라고. 그 수학은 수, 식, 그림이야. 수식, 도형. 이게 세 개가 맞춰야 돼. 모든 식을 다 도형으로 도형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수치화시킬 수 있고 식을 수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도 많고 요 수의 규칙성을 도형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이 이 그림표를 글자 이렇게 그 전에 써 있어. 과학이나 사회. 여기는 글자를 그림표에 추가로 정리하면 시각화해서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볼 수 있다고. 자,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아니라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 수준. 그러니까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최상위권이냐, 극상위권이냐. 이런 수준이 달라져야 의미가 있지 사는데 이게 수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자 3등급인 국립대가 미달이 되는 순간 3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이제 똑같은 세상이 돼버렸어. 여기 공부 하나 비슷해. 미달 되는데 가면 되고 공부를 어차피 경쟁력 없으니까 장사를 하든지 뭘 차든지 학습 말고 요리 공부를 하든지 음악 공부를 하든지 서비스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서빙 잘 보는 걸 공부를 하든지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3등급 이상 2등급 1등급 1등급 위에 이렇게 3단계로 나뉘거든. 그럼 여기는 지방대 경기도권 여기 인서울 괜찮은데 여기는 서울권 최고로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뉠 거거든. 그럼 이 안에 경쟁은 진짜 치열해 얘야. 그 잠 안 자려고 눈에다 치약 바르고 진짜 그래. 하루에 2시간 자고 2년 동안 공부하고. 그 하루에 2시간 자고 2년 동안 안 하려면 미리 하면 돼 지금. 내가 결단코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2시간 덜 자면 고등학교 때 1시간 더 잘 수 있어. 왜? 1시간은 공부해 자기가 더 한다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수 몇 점 올려갖고 뭐 85점 맞았어요 95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수준이 달라야 된다니까, 수준. 자, 7번 읽을 때까지는 공부 준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빨리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있거든. 3번까지 국사책 읽는 데는 어려워. 근데 4, 5, 6, 7번을 넘어가잖아. 7번에서 20번 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여기서 3번에서 7번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이 같아. 나중에 1시간 안에 시험 범위를 다 읽는다고. 어?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 진짜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산술급수로 안 늘고 기하급수로 빨라져 속도가. 한번 체험을 해야 돼 자기가. 너 수학 점점 빨라지지 읽는 거. 그거 3번째 보는 건데도 그지? 네. 7번에서 10번 보는 거랑 3번 때 보는 거랑 속도가 비슷해. 아니야 더 빨라. 처음에 한 번 보는 거랑 7번에서 10번 보는 속도랑 같아. 점점 빨라진다고. 나 답을 암산해서 써버려. 계산 과정이 그냥 쭈르륵 떠서 이거 답 이렇게 풀면 이거 3이잖아. 이걸 왜 풀어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반복을 해서 횟수를 늘리라고. 밥을 먹을 때 뜨거운 밥 해놓고 한 입에 다 먹으라고 뭐 꾸역꾸역 한 입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걷어서 죽 먹듯이 싹싹 걷어서 먹듯이 바바바바바 여러 번 먹으라고. 20번 먹으면 돼. 그럼 꿀꺽꿀꺽 삼켜져. 그냥 부담도 없고 속도 편하고. 그리고 똑같이 인강이든 그냥 강의든 책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이게 뭐가 모르고 어느 부분 파트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니네 인터넷 강의 집에서 들을 때도 이렇게 해줘야 돼 미리. 그래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아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내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이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이건 따로 나온다 내게서 선생님이 말 잘 살짝 그만 넘어갔는데 틀려라 하고 내면 나 혼자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든지 할 수 있거든. 동영상에 동화샘 인강 듣는 법 9가지 조언이 있어. 동영상 인강 듣는 법 9가지 조언. 인강 듣는 법 9가지. 세 번째로 권하는데 이것도 들어보셔야 돼요. 온라인 하실 거면 하루에 한 번 웃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어떻게지? 옛날에는 뭐 수업하면 애들 되게 많이 웃기고 그랬는데 인생이 요새 난 너무 진지충인 것 같아. 진지충. 밥이 아니라 진지 드세요 이런 나이가 됐나? 그래서 진지충인가? 진지 드시는 벌레네. 너 웃었으면 됐어 한 명. 아이들 그래 뭐 인생 왜 살아요? 이거 모른다니까. 인생 4대 성인밖에 몰라. 예수, 석가, 또 공자, 소크라테스 이 정도밖에. 어떻게 살아요?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살아요는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해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자비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하고 어떻게 되게 많이 했는데 얘네도 오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뭐 하고 살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까? 이게 누적이 되면 왜가 될지도 모르지. 근데 순간 목표도 있고 1시간 목표, 하루 목표, 중기 목표, 일주일 목표, 한 달 목표, 장기 목표, 2, 3년 목표, 평생의 목표 이렇게 정하고 가는 거야. 안 그래?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상도 있고 다 달라. 이상세계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바라는 거고 희망은 어쩌면 할 수도 있다. 아주 작은 뭔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 꿈은 실현하는 놈은 진짜 이루어지고 아닌 놈은 꿈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목표는 단계를 주고 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꾸 소소한 목표를 달성해야. 이 자신감이 늘어나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이건 뭐라고? 내가 이 정도 1등은 해야지. 내가 3등 안에 들어야지.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런 자존감은 어떻게 생겨? 자신감 어떻게 생겨? 목표를 사소한 것도 달성해야 생긴다고. 그 자기 목표를
야, 달성하기 쉬운 걸 달성을 해. 그래서 훌륭해. 그래서 이거 가능해.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한계치를 계속 넓히는 거야. 목표를 안 정하니까 한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누적 기록부 제일 위쪽에는 목표 쓰라니까. 달성하고 싶은.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게 3대 공부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또 뭐 있죠? 멍 때리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 멍, 잠, 밥. 밥, 잠, 멍.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해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정리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해요. 멍 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뭐 맨날 집중해갖고 아등바등 못 해요. 이게 멍 때리는 게 쉬는 시간이에요, 정신적으로. 이 잠자면 육체적으로 쉬어요. 밥 먹고 잠자고 멍 때리고 이렇게 세 개를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자고 효율적으로 멍 때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밥 먹을까. 그리고 빠지지 말고 하고. 밥 먹는 시간 자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즐겁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식사 시간은 잘 맞추시고 잠도 잘 후회 없이 자시고 멍 때릴 때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요. 멍 때리는 거 하나가 창의적인 뜻이고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면 멍 할 때 있어. 그럼 의식적으로 멍하든지 의식적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책을 읽든지 소설책을 한 10분, 20분. 근데 왜 게임을 반대를 하냐면 게임을 하면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뇌, 혹사된 뇌를 또 멍 때리지 않고 또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체력 소모가 되게 많아요. 뇌력 소모도 많고.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하고 다음에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순간 집중을 계속 해야 되거든. 게임은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몰아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매일 하면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애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너한테는 기왕 공부할 거면 게임 안 하면 안 되냐고. 또 공부할지 안 할지 결정 안 하는데 그런 말 안 해.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근데 너 아깝잖아. 준비도 다 됐는데 거의. 자, 그러니까 요 순간 단기 이건 뭐라고요? 누적 기록부 윗부분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강 듣는 법. 세 가지 들으라는 게 뭐예요? 수업 듣는 법. 또 뭐예요? 10회독 독서법. 이렇게 세 개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0회독 상세해설. 10회독이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업 듣는 법. 그 다음에 인강 듣는 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더라 온클 생방송 듣는 법을 찍고 싶어도 이게 통용이 안 돼요. 선생님마다 다 달라서. 인강만 틀어주는 사람이면 뭐 온클 듣는 법이면 인강 듣는 법 하면 되는 건데 에? 그거 보면 프린트 같은 거 미리 띄워놓으면 프린트 먼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클 나오면 프린트 먼저 출력해서 그 강의를 듣고 프린트를 보는 게 아니라 온클 프린트를 출력해서 프린트를 다 본 다음에 방송을 들으면서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다 쓰고 여기다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걸 온클 들으면서 빠르지 않으니까 요거를 요약 정리하면서 들으면 최고거든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데. 뭐라고?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데. 뭘 빨리 하지 말래? 이거 쓰는 답 쓰는 거 왜? 같이 하라는데. 그래 같이 할 때 또 보면 되지. 그 선생님 말씀은 30명 중에서 5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수업에 5등에서 15등 사이. 이 밑에 있는 애는 같이 따라서 못 써. 선생님이 같이 쓰자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 1등에서 5등은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하면서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네. 선생님은 5등에서 15등 학생 맞춰서 이 학생은 따라서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맞추라는 5등에서 15등만 맞으면 돼. 이해돼?
선생님은 5등에서 15등 학생을 5등에서 15등 맞게 수업하는 거야. 이 15등에서 30등까지는 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수학을 풀어줬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1등에서 5등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업 자체를 들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옆에서 문제 풀어. 1등에서 5등은. 선생님 수업 들어가면서 문제까지 푼다고, 사이사이에. 그래서 수업 끝나면 문제도 다 풀어있어. 그럼 수업 내용을 문제집 옆에다 사이사이에다 써놨어. 그래서 틀린 거하고 같이 유턴 정도까지 다 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그렇게 수업을 안 해본 애는 빡세게 수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8시까지부터 저녁에 8시까지 뭐 죄사건 같은데 뭐 8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면 9시부터 친다고 치고 10, 11, 12, 하나, 둘, 셋, 뭐 보강까지 치면 넷 하면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30시간, 6시간, 하루에 6시간씩 멍하니 있는 거야. 1, 2등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아는 거라.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거냐고. 너 수학 선행하고 가면 고등학교 때 뭐 할 거냐고. 그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의 변형 문제를 만들고 있어, 잘하는 애들은. 이 개념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랑 합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큰일 나겠다, 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면 애들 다 틀리겠는데?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난도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수업 듣는 법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자, 먼저 뭐라고요? 학원 숙제 다 하고, 학교 숙제 다 하고, 학원 숙제 다 하고. 그러니까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 숙제는 뭐예요? 숙제는 복습이잖아. 복습. 애들이 복습은 잘해, 요즘 애들이. 그다음에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중심으로. 그럼 수업 듣는 법으로 수업 듣고. 근데 뭐를 못한다고 요새 애들이? 내 생각에는 예습을 못한다고. 예습. 자기도 학습. 아니 예습. 예습이요. 예습을 좀 더 덩한시하고 예습하고 수업을 듣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숙제로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게 뭐라고, 애들이? 정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추가 정리. 자, 예습은 왜 해요? 수업을 효과적으로 들으려고. 그래서 나는 예습을 해서 수업을 다 했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럼 여기서 풀을 문제 플러스 알파로 문제까지 가져가서 문제까지 풀고 있으면 되잖아. 됐어요? 예습하고 수업까지 들었으니까 바로 숙제하면서 문제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 정리까지 해놔야 된다고. 이 추가 정리된 게 모여야 이 엑기스 때문에 뭐라고요? 상위권 여러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반복행위가 나오잖아. 그러면 예습은 뭘로 하면 돼요? 읽기. 여러 번 읽기, 뭐 3번 읽기, 5번 읽기를 하면 되고, 복습은 숙제로 하면 되고, 이걸 추가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서 나머지 과목을 회전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게 회전이 충분히 나간 다음에는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지? 문제풀이 된 거. 문제풀이 된 거, 이 풀이 된 걸 오답 정리까지 해서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서 압축시켜야 된다고. 덩어리.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이 방학 동안 공부했던 공부법 하고, 그 다음에 개학하고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동환 쌤입니다.